당신의 맑은 투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스타캐스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퍼질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먼저 받고 누군가는 한참 뒤에야 받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캔틀런 효과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캔틀런 효과는 18세기 아일랜드 출신 경제학자 리처드 캔틀런의 이름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그는 1730년경에 집필하고 1755년에 출간된 저서에서 화폐 공급이 증가할 때 그 영향이 경제 전체에 균등하게 퍼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캔틀런 효과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새로 발행된 돈은 경제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도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도 특정한 경로를 따라 흐르는데 그 흐름의 상류에 있는 사람과 하류에 있는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하늘에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이 돈을 받습니다. 은행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각종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돈은 대기업, 자산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흘러갑니다. 이들 역시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산을 매입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특히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 돈이 도달할 때쯤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미 자산 가격은 크게 올라 있고 생필품 물가도 상승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 상태로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낮은 가격의 자산을 매입해서 부가 늘어나고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오른 물가를 감당해야 하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화폐 발행이 의도치 않게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방향으로요. 캔틀런이 살던 18세기에는 금과 은이 화폐였습니다. 그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금은을 가져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관찰했어요. 금은을 직접 손에 쥔 왕실과 상인들은 급격하게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농민이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금은이 도달할 때쯤엔 이미 물가가 다 올라 있었죠. 같은 품삯으로 예전만큼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은 현대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급등했고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부는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자산 없이 월급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치솟는 집값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죠. 영끌이나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유행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캔틀런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통화정책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푸는 방식, 누구에게 먼저 도달하는지에 따라 사회 내부의 분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도 누군가에겐 기회고 누군가에겐 손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통화 정책의 분배 효과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이런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흐르는지 이해하는 것이 경제를 읽는 중요한 시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 소식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은 누구에게 먼저 갈까? 그리고 나는 그 흐름에서 어디쯤 서 있을까? 그 질문이 바로 캔틀런 효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